네, 지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좀 비실비실 힘이 없네요. 확실히 네. 이게 뭔가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좀 시원하게 나오는 반등이 아니다 보니 좀 힘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최근에 한국 증시 유난히 한파가 좀 거세게 불어닥치고 네. 있어요. 이후부터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시장에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뭔가 자신이 있어야 아침에 지수가 플러스권일 때 그래도 좀 뭐 매수세가 붙을 텐데 네. 결국에는 이게 매수의 힘보다 매도의 힘이 강하니까 지금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그러니까요.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예.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제도 오후 2시 이후로 시장이 훨씬 더 약하게 밀리는 그러한 예. 그림이 나왔는데 2시 이후까지 물론 오늘은 이제 시간이 아까 이제 우리 네, 앵커님도 네. 희망을 주셨는데 아직 시간이 좀 네. 남아 있다. 근데 어쨌든 오후 시간에 이거를 돌리지 못하면요. 네. 내일 빠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나의 계좌에 이제 또 뭐 담보 비율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일 되기 전에 오늘 정리를 또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물량들이 오후 2시 이후에 집중이 돼버리면 네. 그걸 받아주는 수급이 없으면 어제처럼 뭐 힘없이 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아있는 2시간 동안 좀 힘을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왜 이렇게 지금 시장이 그러면 자신감이 없고 네.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지를 원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 위에 있는 세 개의 지수는 미국입니다. 네. 3대 지수입니다. 네. 뭐 당연히 다우, S&P, 나스닥은 계속 사상 최고치. 네, 뭐 6개월만 제가 잘라서 이제 가지고 온 건데 6개월 동안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 네. 아래쪽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나라의 지수는 우리죠. 네, 우리나라의 코스피 네. 지수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다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은 여기서부터거든요. 11월 달. 대선 그죠? 이후. 네, 네. 맞습니다. 대선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 트럼프가 결국에는 됐는데 네. 이 트럼프 시대에 과거에 우리 2018년도, 2019년도에 관세 막 전쟁하고 할 때 우리도 엄청 빠졌었거든요. 네.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기억을 다시 시장들은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뭔가 벗어날 수 있는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데 불확실성이잖아요. 아직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다 보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전 대비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이 수출에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국은 좀 내려왔고요. 그 자리를 미국 쪽에서 많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미국 쪽으로의 수출도 뭐 보편적 관세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이거 영향받지 않을까? 맞아요. 이 또한 네. 불확실성이 지금 네.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취임 이후에 이 방향이 관세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과거의 이 흐름을 한번 보시면 글로벌 무역과 상관관계가 어느 나라 증시가 가장 높은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네. 가장 오른쪽에 두 번째가 여기가 코리아 코스피입니다. 오. 그러니까 뭔가 무역 쪽에서 이슈가 있을 때 그쪽이 상관관계가 높게 변동성이 큰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쨌든 무역으로 먹고 수출로 네, 먹고 사는 네. 그런 구조다 보니까 다른 나라 대비해서 상당히 이런 좀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있고 요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2018년, 19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관세 뭐 이야기 나오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많이 빠지고 미국도 많이 빠졌었는데 그때 관세 발표일 전후로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였습니다. 압도적이었네요. 네. 네. 근데 그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요. 네. 무역 전쟁의 당사국이었던 네. 중국이 우리보다 네.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참 예민한 나라구나, 민감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좀 두루두루 받고 있고 우리나라한테 제일 좋은 거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대형주들의 실적의 방향성이 결국에는 중요한데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네. 근데 이 종목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코스피의 실적 추정치가 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빨간색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빨간색은 안 좋은 거죠. 우리는 그렇죠. 빨간색이 좋은 건데 네. 지금 1개월 동안의 EPS의 변화율 일주일이고요. 왼쪽은 여기가 1개월인데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한 주 1개월 동안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관세라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PER이라는 멀티플을 좀 높게 주기 어려운 우리나라 한국이라면 실적이라도 유지되든지 아니면 실적이 올라가야지 EPS 곱하기 PER이 주가잖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죠. 실적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주가가 지금 하향 조정이 됐고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최근에 실적은 뭐 좀 분위기 괜찮았냐? 내일까지가 이제 3분기 마감이죠. 네. 지금 이 그림은 3분기 실적을 가지고 누가 비트를 했고 예상을 제일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부합했고 네. 가장 예상치 하회인지. 하회했냐라는 네. 건데요. 하회한 비율이 누가 제일 높죠? 지금 보시면 한국이네요. 네, 한국이 제일 압도적으로 또 네.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했고 뭐 인라인하는 숫자도 제일 낮고 이러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우리나라는 받고 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이제 수급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담보 부족이나 반대 매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용 잔고 이런 부분들을 뽑아봤을 때 코스닥은 이미 좀 많이 빠져 있기는 합니다. 그죠? 네, 최근에 한번 8월달, 9월달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때 확 빠졌다가 크게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코스피가 생각보다 안 빠지고 좀 버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때문인지를 이제 조금 뒤에 어떤 종목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신용 잔고율을 보면 코스피 얼추 많이 빠졌어요. 그죠? 19년도, 20년도에 바닥 수준까지 빠졌고, 코스닥도 신용 잔고율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신용 잔고율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물량은 나왔다라는 건데, 아쉽게도 대형주 쪽을 보시면요. 대형주는 오히려 최근에 이렇게 신용 잔고가 올라가고 신용 잔고율도 같이 올라가는 방향이었거든요. 이 종목이 누구였을까라는 걸 보면 지금 자료가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네. 최근에 신용 잔고율이 그다음에 잔고 금액이 계속 최근에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고, 삼성전자가 방향을 잘 잡아주지 못하면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들이 아직은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 참고를 하시고, 오늘 잠깐 반등을 지금 시장이 주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 그쵸.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수출주가 타격을 받는다. 또 그 중심에 반도체, 자동차, 뭐 화학 같은 큰 종목들이 위치해 있다 보니 우리 시장이 더 위축돼 있습니다. 거기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진정이 되지 않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그 힘을 가지고 움직여줘야지 지수까지 다 받쳐줄 텐데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좀 이어가 볼까요?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냐, 지금이라도. 이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현금을 다 들고 계신 분들은 주위에 잘 없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 그쵸. 네, 이미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네. 이미 손실이 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8월 달도 그렇고요, 9월 달도 그렇고 시장이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요 지표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한번 중심을 잡아보자. 너무 내동매매에 뭐 시달리지 말고 그 이야기인데, ADR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등락 비율이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제 ADR로 해서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하락 종목수 대비해서 상승 종목수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100이에요. 그럼 120, 130이면 시장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매우 많다.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네. 근데 이게 100으로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시장이 침체거나 과매도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안 봐도 사실은 숫자가 100 아래로 훅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어제 기준입니다. 오늘 지금 겨우 보합이기 때문에 이따가 마감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러면 지금 65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1년 동안의 이 ADR을 한번 보시면 지난 8월 달에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지금 거기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기에서는 좀 급하게 팔기보다는 사실은 8월 초에 기다렸으면 거기보다는 조금 높은 쪽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위치까지 이미 좀 떨어져 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달 급락했을 때보다 거의 밑으로 지금 더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아래쪽에서는 코스피, 위에는 ADR하고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70, 60에 있는 구간, 여기 구간입니다. 다 그죠? 여기에서는 내가 패닉 셀링에 동참하는 게 맞냐? 아니면 조금 참아보는 게 맞냐라는 걸 봤을 때 그 구간에서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한 번씩 나왔던 다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 반등이 이제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요. 조금 더 기다가 이제 올라오느냐, 아니면 내려갔다가 네. 올라오느냐, 그 싸움인데 여기에서 내가 손실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라면 급하게 가지고 있는 포트를 막 현금을 다 만들고 막 할 게 아니라 조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내년도에도 만약에 증익하는 섹터의 방향성이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오늘 조선, 방산, 뭐 이러한 섹터, 엔터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네. 이쪽은 올해보다 내년도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들은 조금 높게 사서 물렸더라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근데 봤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전망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지금은 종목들이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 그 종목이 안 오를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그때 교체 매매를 하려면 현금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는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자리까지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다 정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앞서 계속 언급을 하긴 했지만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만전자도 어제 특히 위협받았고 네. 오늘도 신저가 찍고 일단 다시 5만 1,000원대 뭐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여전히 불안하긴 하거든요. 언제 깨져도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수급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그쵸.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자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연하죠. 그죠? 네, 당연히 안 봤으면 좋겠는데 예. 사자를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네. 제가 말씀을 네. 좀 드릴게요. 일단 대형주 쪽에 지금 영업이 이 하향 조정의 이유는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지금 다음 그림을 보시면 명확합니다. 노란색은 하이닉스고요. 검은색은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인데 9월 초부터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죠. 네.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급격히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에 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까지 이제 영향을 그쵸. 네, 잘 버티던 하이닉스까지도 이제는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레거시 쪽 분위기가 더 당분간은 좋아지기 좀 어렵다라는 분위기에 하이닉스도 흔들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또 거의 한 몇백만 주의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깐 여기 매수 들어왔다가요. 거의 매일 매도입니다, 지금. 저원 들어왔다고 보기도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요. 점이 너무 작죠. 네. 네. 팔 때는 너무 많이 파는데.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매도가 멈춰야지 결국에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외국인들의 추세 방향성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건데 예.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한번 그래서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노란색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거든요. 네. 네.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 들어서 바닥을 찍었던 위치는 한 요 정도 됩니다. 거의 한 49% 정도까지 지분율이 빠지면 더 이상 안 팔던 그런 부분들이 몇 년 동안의 흐름이거든요. 예. 근데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면 아직 한 51%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약 2% 정도가 만약에 네. 저렇게 바닥까지 최근에 샀던 물량을 다 토해내게 된다면 더 판단. 아직 나온 물량이 네. 지분율로는 한 2% 남아있거든요. 네. 저 물량이 나오는 구간에서 누가 엄청나게 그 이상으로 사주지 않는다라면 또 빠질 수도 있는. 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낙폭 네. 가대로서 지금 5만 원을 잘 지키시고 있지만 저 물량이 소화될 때까지 외국인들이 물량이 좀 나온다라는 가정하에는 뭐 5만 원 밑으로 잠깐은 갔다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입니다.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하방이 좀 더 열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 좀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확실히 믿을 거는 실적일까? 네. 근데 아까 실적에 대한 그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네. 실적에 대한 눈높이 올라가는 쪽 혹은 실적 잘 나온 쪽 골라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기대 호전주 그리고 내년에 이익 전망치가 좀 올라가는 섹터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이 역배열로 지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배열로 살아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최근에 실적이나 그 다음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네. 지금 기대하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뭐 흐름과 그다음에 최근에 사모펀드들이 이렇게 트레이딩한 것을 봤을 때 TNL 같은 이런 주식들은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TNL은 이제 수출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숫자가 3분기 숫자가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펀드에서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패치, 네. 여드름 패치도 있고 네. 상처 입었을 때 바르는 붙이는 패치인데 이게 지금 뭐 해외 쪽으로 워낙 숫자가 잘 나오고 아마존 쪽에서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있기 때문에 좀 시장 때문에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라면 실적이 괜찮은 이런 기업들은 그때가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의 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정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는 지금 뭐 전저점까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실적 잘 나오면 뭐 전고점 트라이는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정도고 그다음 어제 JYP 실적이 오후에 분기 최대 네, 매출이었죠. 나왔죠. 네. 지금 시장에서 전망은 377억 정도 나왔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와서 480억 이상 네. 실적이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라는 뉴스와 함께 시간에서 어제 상한가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이만큼 이미 마이너스 절반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엔터주가 최근에 다 좀 그렇죠.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지금 3분기, 4분기가 바닥이라는 믿음을 JYP 실적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엔터는 2024년도 최악이고 올해보다 더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네. 아마 엔터는 지금 구간이 좀 바닥을 통과하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는 다들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요 구간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TNL 같이 또 해외 지역에서 성장 기대감 갖고 있는 종목 혹은 실적 잘 나오는 쪽 그리고 엔터 같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 있는 섹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아이디어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